꼭 우리가 철천지 무슨 가정폭력이나 행사하고 엄청나게 나쁜 엄마 아빠처럼 취급을 해버린다니까. 그래갖고 완전히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걸로 막 그래 느껴질 정도야. 내가 너한테 왜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부모로서, 엄마로서. 딸이 원망스러운 엄마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받고 집에 오니 네가 그러니까 왕따를 당하지 라고 했다. 나는 비밀 문자를 만들고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얘기를 썼다. 아무도 알 수 없는 문자로 가득해진 딸은 이제 더 이상 뱃속이 무거워 견딜 수 없었기에 무언가를 꺼내놓기로 했죠. 이 사람은 나의 엄마. 얼굴을 바라보는 것조차 무서운 사람이다. 엄마 앞에서 입을 열면 눈물부터 쏟아져 내려 겨우 한마디 내뱉는다. 나는 엄마. 비밀 문자들은 말이 됐고 딸은 엄마에게 질문으로 던졌습니다. 왜 네가 그러니까 왕따를 당하지 라고 했습니까? 하루 종일 울었는데 왜 그랬냐면 내 인생에서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를 하나하나 다시 꺼내가지고 신문을 받는 느낌이었어. 그래서 그게 되게 얘한테 상처가 컸구나. 그래서 풀고 싶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사실은. 근데 왜 나를 낳았습니까? 아니 일단 빨리 그 집을 벗어나고 싶었어. 너무 암울했어. 엄마에게 상처받은 딸은 상처를 뒤집어 쓰고 있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상처받은 딸이 거기 또 하나 앉아 있었죠. 엄만 과거를 되뇌이며 많이 울었다. 인터뷰를 할 때마다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딸은 질문을 들고 있었는데 상처를 들고 있었는데 엄마가 울자 어느 순간 툭 떨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이딴 걸 닮았구나 생각했다. 뱃속이 무거워서 꺼내야 했어는 조한나 감독님의 단편으로 엄마와 딸의 엇나간 관계를 다룬 작품인데요. 현실적인 대화와는 다르게 화면 속 그림들은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엄마와 딸의 상처와 이해와 관계에 대해 조한나 감독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다양한 시각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게 만드는 작품인 것 같아요. 엄마와 딸은 각자의 언어를 사용하고 서로를 힐난하며 자기를 방어하죠. 가족이란 테두리 안에 난무하는 감정 싸움은 애증일까요? 폭력일까요? 일상일까요? 함께한 시간만큼, 추억이 쌓이는 만큼 말할 수 없는 비밀 같은 상처도 쌓여만 갑니다. 그래서 무거워졌습니다. 이젠 도저히 무거워 견딜 수 없다는 그녀들이 꺼내놓는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설마 너 그거를 머리에 차고는 하진 않겠지? 좀 너무 아이를 낳기로 결정하자 남편이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임신과 육아의 과정을 기록해놓고 아이가 커서 결혼할 때 예식장에서 보여주면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에휴, 진짜 왜 이런 세상에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애를 낳아야 돼? 왜 낳아야 될까? 걔는 또 고생할 텐데. 하지만 아내는 이 세상에 자신의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데 회의적이었습니다. 나는 애 낳는 것 자체가 막 싫다기보다 이 사회에 내 자식을 낳는 게 싫거든? 그렇기 때문에 너랑 나랑 완전 반대는 아닌데 약간 이세를 낳는 거에 대해서 입장이 차이가 있어. 그래도 아이를 갖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선생님이 초음파를 보고 멀지 않은 과거에 배란이 된 것 같으니 오늘 열심히 해보라 그랬어. 하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한 줄이 매우 선명하고. 한 줄? 응, 한 줄이면은 아닌 거야. 고생했어. 남편은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반복적으로 자주 겪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라서 애가 그냥 당연히 생기는 거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으로 어쩔 줄 몰랐죠. 그분이 출산휴가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막 인사도 하기 싫고 막 그렇더라.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 내가 막 이렇게 피하고 애를 둘 낳고 입양한 사람도 있고 애를 못 낳고 그냥 입양한 사람도 있고
부부는 아이를 입양하는 것도 고민해봤습니다. 너는 대단히 용기가 있다 그러면 나보다 훨씬 나는 결혼하면 무조건 애를 낳을 거고 애는 2 이상 낳을 거고 막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생각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가 되게 서글픈 거지. 처음부터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생각이 달랐던 아내와 남편은 의견 차이로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애초부터 내가 애 낳기 싫어하고 그랬던 사람은 아닌데 내가 살면서 힘들었기 때문에 점차 생각이 바뀐 건데 아들도 딸도 이렇게 낳고 싶었단 말이야 옛날에. 근데 내가 이렇게 변하는 게 나는 얼마나 짜증이 나겠니? 나 되게 싫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도 코끼리 공원에선 암컷 코끼리 174마리 중 98%가 상아 없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오랜 기간 밀렵으로 위협받아 온 코끼리가 스스로 유전자를 바꿔 진화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돈 열심히 벌을 거야 그러면? 아 근데 이게 애 낳는 거를 돈이랑 그렇게 하는 게 난 너무 별로인 것 같아. 그지 않아? 어떻게 돈이 들어가는데? 출산율 0.98명, 인구 절벽, 세계 최저 출산율의 우리나라, 아이를 포기하게 만드는 사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을 만드는 환경이라니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건 전혀 다른 건데 말이죠. 우리는 왜 아이를 낳고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일을 하려면은 애를 봐줄 사람이 필요하고 누구한테 맡기려면 돈이 들고 그러면은 내가 일하는 돈이 그 사람한테 다 꼬박 들어가지? 그럴 거면은 뭐하러 일을 해? 일을 안 하고 내가 애를 보지 차라리. 이게 딜레마라니까. 박일동 감독님의 3억분의 1 난임부부 다이어리는 난임부부가 아이를 가지려 애쓰는 고군분투가 담긴 이를테면 아주 사소한 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힘든 세상에 아이를 낳는 걸 고민하는 아내와 자신을 닮은 아이를 낳고 싶은 욕망이 점차 강해지는 남편의 일상이 담겨있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영화를 봐야만 할까요? 그건 이 난임부부의 다이어리가 절대 사소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아니 오히려 이 시대에 아이를 가지려 애쓰는 부부들의 고민이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여러 가지 충돌하는 질문을 던지는 두 부부의 대화를 보다 보면 아이를 왜 낳아야 하는지, 낳으면 어떻게 기를지 함께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만 할 문제죠. 이 영화를 봐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11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한국 다큐 쇼케이스 중 뱃속이 무거워서 꺼내야 했어와 3억분의 1 난임부부 다이어리 두 작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한국 다큐 쇼케이스는 DMZ 국제 다큐멘터리가 지향하는 평화, 소통, 생명의 가치를 담은 진지한 주제의식과 가치관을 담은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섹션입니다. 또한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의 새로운 경향을 모아내는 장이기도 하죠. 올해 쇼케이스는 동시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기민하게 반영하기보단 감독 자신이 발딛고 있는 현실을 발견하고 성찰해 자신만의 메시지를 다채롭게 표현하는 작품들을 모았다고 하네요. 올해로 벌써 제11회째가 된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2019년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열린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Understanding the elements that What about me?